안녕하세요. 킹용입니다. 오늘의 업사이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하면 생각나는 것, 당연히 BTS, 방탄소년단일 텐데요. 근데 몇 멤버는 군대를 갔고, 앞으로도 군대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의 활약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그룹들인데요. 소속사는 알겠는데 레이블은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곳은 음반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형 기획사가 이 독립된 레이블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이브의 경우에도 2019년 소스뮤직을 인수했고요. 20년에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그리고 21년에는 이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레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니 그러면 이 BTS 그다음 뉴진스는 알고 있고 세븐틴도 잘 알진 못하지만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나가는 거 맞아?"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앨범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하이브가 2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한 자료고요. 지금 2023년 상반기 아티스트별 앨범 판매량이고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가수들이 다 하이브 산하 그룹들입니다. 저희 예전에는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었다고 하면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세븐틴이 상반기에만 거의 880만 장이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그룹이 350만 장, 뉴진스가 200만 장, 르세라핌이 180만 장 되는 수준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스트리밍이 대세인데 "아직도 앨범이 이렇게 잘 팔린단 말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엔 앨범을 사면 거기에 포토카드나 화보집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앨범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1차원적인 소비를 넘어선 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소장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예전에는 100만 장만 팔려도 대박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장이 넘게 팔리는구나. 와 대박이네. 주식 사야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연초부터 엔터사들의 주식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고요. 연초부터 고점까지 거의 한 8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SM의 경우 물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주식이긴 한데요. 그 이슈를 차치하고서라도 고점은 거의 93% 정도고요. YG엔터 최근에 재계약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해서 고점까지 거의 9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JYP도 마찬가지로 연초에서 고점 정도, 고점을 보면 한 110%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초에 이 정도 상승률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앨범 판매량이 많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는 앨범 판매량이 엔터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 과연 내년에도 이 올해와 같은 폭발적인 앨범 판매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시장 참여자들이 엔터사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엔터는 앨범 판매량의 증가로 인해서 콘서트 매출과 이 MD 상품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앨범 성장률의 둔화를 염려해서 엔터 투자를 안 보는 건 좀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보고서에 있는 매출 실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앨범의 경우에는 음반이나 음원 등을 의미하는데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 되고요. 공연은 콘서트나 팬미팅 등을 의미하는데 약 17% 비중, 그리고 MD나 라이선싱, 이거는 공식 상품, MD와 IP 라이선싱 등을 의미하는데 약 1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앨범 판매 성장률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앨범 판매가 올라오면서 콘서트와 이 MD 매출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앨범이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이 공연과 이 MD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돔 투어 횟수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북미 공연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까지의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공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MD, 굿즈 등의 MD 상품 매출도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뉴스나 회사 홍보에서 앞으로의 공연 일정이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1 년에 내버리는 실적 발표 때마다 이 MD 매출, 그다음에 공연 매출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하이브의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가 더 있는데요. 하이브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총 3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블 영역입니다.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음악 콘텐츠를 제작을 담당하는 이 레이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솔루션 영역인데요. 솔루션 영역은 레이블에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공연, 영상 콘텐츠, IP 게임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솔루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플랫폼 영역입니다. 자, 위버스라는 것, 이 위버스를 잘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이 위버스를 기반으로 하이브의 모든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확장시키는 플랫폼 영역을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위버스라는 어플, 일종의 플랫폼인데요. 어, 팬과 이 아티스트가 소통할 수 있는 어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접속하면요. 아티스트의 라이브 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팬과 이 아티스트가 서로 댓글을 통해서 소통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티스트 멤버십 구독을 하면 어, 그에 따른 마땅한 혜택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위버스라는 어플의 구독 모델이 도입되어서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버스에는 하이브 소속사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 다른 소속사 가수들도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뭐 그게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버블과 위버스를 비교해 놓은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SM자회사 DOU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버블이라는 플랫폼이고, 지금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35만 명, 유료 구독자 수는 215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분기 영업이익은 50억에서 60억 원 정도, 기업 가치는 약 1조 2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버스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840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1000만 명이 나온 걸로 집계가 됐고, 아직 유료화를 안 했기 때문에 유료 구독자 수를 어, 집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수요층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러티브는 알겠고 숫자 갖고 와봐라고 하셔야 됩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1년도에 1조 2천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1조 7천억 원, 올해는 2조 2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8년도 기준으로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자,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너네 얼마 나오냐라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뭐 5년치를 계산해 보면 약 밴드가 약 하단 13%에서 상단 26%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는 13%, 내년에 14%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사이드는 얼마나 있냐? 저는 약 35%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내년 예상 당기 순이익이 약 3천억 원 정도가 되고, 현재 시가총액 약 9조 원을 비교해 보면 PER 3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PER 40배까지, 즉 시가총액 12조까지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위버스 유료화 전환에 따른 프리미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료로 전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이 프리미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유료화 이후 이 유료로 전환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트래킹을 해야겠죠. 저는 현재는 이 하이브 레이블 산하 그룹들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사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최근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분할 매수 가격 20만 원, 2차는 16만 8천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중간쯤 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갭이 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신용 잔고를 보면서 접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용 잔고는 17조 중후반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 바닥이었을 때 신용 잔고가 약 16조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매일매일 신용 잔고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시장이에요. 그런 신용 잔고를 체크를 하면서 어 이 하이브 적정 매수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하이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하이브뿐만 아니고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